안녕하세요. 별별 양성자의 조원경, 오재명입니다. 예,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재명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별별 양성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제 얼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폐암을 위주로 방사선 치료 담당하고 있는 노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양성자 치료 설명에 앞서서 폐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 그러니까 이제 발생률 말고 사망률로서는 이 폐암이 1위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그런 이제 암 중에 하나고, 이게 뭐 크게는 뭐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영상에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건 목적은 아니고, 이제 병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다양하게 방사선 치료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이제 얘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언제 하는지도 크게 이제 뭐 1기, 2기 초기 폐암, 그 다음에 뭐 3기 정도의 국소 진행성 폐암, 다음에 4기, 우리가 흔히 이제 말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수별로 봤을 때 모든 병기에서 방사선 치료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은 수술로 완치를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뭐 폐 기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어떤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대안으로 그렇게 고려할 수 있고, 국소 진행성 폐암에서는 대개 항암 치료하고 병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수술을 뒤에 붙이기도 하고 그냥 방사선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여러 치료와 병합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사기 폐암에서도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그런 이제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뭐 전이된 병변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변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조기 폐암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성 병기에서는 다른 치료들이랑 병합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말기에서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제한된 말기에서 또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재발된 암에서 사실 뭐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발된 병변을 다시 한번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건 이제 우리가 뭐 구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제 양성자 치료의 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앞에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양성자 치료가 일반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와 다른 점, 그다음에 장점이 개괄적인 것이 설명이 돼 있지만, 또 폐암에서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양성자 치료의 대상이 안 되나요?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양성자 치료가 아닌 치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로 하는 치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줄여서 IMR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IMRT 자체가 엑스레이를 이용한 정밀한 방사선 치료, 즉 이제 특수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양성자 치료가 아니면 이게 일반 방사선이다라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충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실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커버를 할 수 있고, 그게 좀 특수한 상황에 이제 양성자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 양성자가 도움이 되나요? 뭐 양성자가 어떨 때 이제 장점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폐암을 저만 보는 거는 아니고 다른 교수님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의견이 뭐 모든 교수님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자막 깔아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으로는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폐 기능이 건강하시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실 IMRT로 해도 사실 충분히 그 치료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병이 있는 위치에서 생기는 건데, 그 병변이 어디에 위치에 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엑스레이냐 양성자냐가 사실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다. 뭐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뭐 폐에 그냥 방사선 지나가 흔적 조금 남고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뭐 숨이 많이 차다거나 뭐 생활에 지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폐에 들어가는 설량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양성자 치료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이 호흡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 종양이 아닌 폐를 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럼 이제 움직임에 대한 고려까지 감안해서 저희 담당 의사들이 이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양성자 치료가 뭔가 좋다 하니까 치료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는 치료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그 부작용도 정상 건강한 폐 기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폐 기능이 좀 떨어지는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겠다, 이런. 그렇죠. 네. 그렇고 설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양성자 치료를 하더라도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해도 안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종양이나 림프절이 식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식도염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부에 그 병변이 가까운 경우에는 피부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위치를 이제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양성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폐에 들어가는 설량과 그다음에 식도나 어떤 피부의 어떤 위치 관계,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양성자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서두에 저희가 이제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끼워 넣은 게 재발이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방사선 치료를 적지 않은 양을 이제 겹쳐서 중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 있는 척수신경이나 이제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이 겹쳐서 받는 범위를 이제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성자 치료가 좀 장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양성자 치료할 때 호흡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폐암 치료할 때는 주로 호흡을 어떻게 조절을 하시나요? 일단 호흡의 핵심은 이제 숨을 고르게, 좀 이제 크지 않게 좀 이제 고르게 쉬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모의 치료 작업을 할 때 그런 이제 호흡에 따른 움직임이 저희의 설계 도면에 들어오게끔 4차원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종양이 숨을 쉬었을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일단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움직이는 범위를 다 커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방사선이 들어가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넓어지면 그만큼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걸 줄이는 방법은 이 움직임이 일정한 위치에 왔을 때만 방사선을 이제 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와야 되는데, 이제 불규칙하게 범위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치료 시간만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드신 경우가 있어서,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이제 이렇게 일정한 페이지에만, 일정한 위치에서만 맞추는 방법, 아니면 그냥 다 넣고 하는 방법,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담당 의사가 역시나 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보험이 되는지, 폐암에서는 보험이 되나요? 양성자 치료가? 그렇죠. 네. 폐암은 양성자 치료 보험급여 이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으로는 크게 이제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거고. 그러면 폐암에서 양성자 치료를 할 때 혹시 횟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저희 치료 횟수는 이게 이제 저희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하고도 이제 비슷한데, 종양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병기, 그 다음에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조기 폐암에서는 적게는 4번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8번, 10번, 한 20번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국소 진행성 폐암, 이제 3기 정도에서 이제 근치적 목적의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의 세팅에서는 30회 정도, 6주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대기라든지. 일단 대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 1, 2개월 정도는 이제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진료 볼 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사실 또 병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죠? 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기다렸다가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양성자 치료를 기다렸다가 하자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뭐 진단을 받으시거나 이제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이제 양성자 치료가 있다는데 나는 이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록이나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일단은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1번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해당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 치료로 이제 커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을 거쳐서 오는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양성자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폐암 양성자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추가적으로 폐암 환우분들께, 보호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폐암이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종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 뭐 방사선 치료 포함해서 뭐 약제의 발전, 그리고 뭐 수술 기법의 발전,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예전보다는 어떤 치료 성적이 많이 그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이제 해당하는 병기와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그 양성자 치료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잘 해드릴 테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담당 의료진을 믿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 두경부암, 식도암에 대해서 오동열 교수님 모시고 설명 듣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